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상권 있는 데를 보겠습니다. 지상권은 이제 타인 토지 위를 어, 타인 토지 위를 갖다가 지금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 수목을 소유를 통해서 타인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상권은 일단 일반적으로 법정 지상권이 아닌 이상은 물권 계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상권에 대한 설정 계약.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물권 행위라고 하죠. 예. 설정 계약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하면 성립을 하는데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정 지상권은 조금 이따가 따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할 거니까 따로 볼 거고요. 자, 지상권에서 일단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존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 중에서 최단 기간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최단 기간. 그래서 견고한 건축물은 30년 보장한다 그랬고, 두 번째로서 견고한 건축물 위의 건축물은 15년 보장을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공작물은 5년을 보장한다 이랬습니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5년을 보장한다. 근데 공작물 중에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공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런 걸 정하지 않은 경우는 몇 년으로 한다? 15년. 예외가 있습니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몇 년으로 한다는 예외가 있다고요? 15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수목도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단 기간이 30년입니다. 견고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수목도 30년으로 최단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최장 기간에 대한 제한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최장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영구 무한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구 무한으로 정해도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지상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상권은 유보란 말은 뭐냐면 지상권은 남겨둔 채로서 지상권 위에 있는 지상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지상물은 유보한 채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은 독립성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무슨 권을 갖는다고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남의 땅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 그 건물에 대해서 팔고 사고 따로 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예, 건물을 따로 사고 팔고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상권. 이 지상권에 대해서 일단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없다. 지상권에는 필요비 달라고. 그다음에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료가 있는데 지료가 있으면 이 지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료가 있을 때는
지료가 유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유상인데 지료가 있는데 등기를 안 했다. 지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지상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은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상인데 등기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지상권이 이전됐습니다. 지상권이 이전되면 제3자에게는 무상이 돼 버립니다. 지상권의 지료가 등기가 안 돼가지고 지상권이 이전되면 3자에게는 유상에서 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료 증액 청구권, 증액 청구권이라든가 지료 지급 청구권 이런 거 행사하지 못합니다. 지료 증액 이런 거 청구 못해요. 자. 그다음에 이 지료가 만약에 2년 연체를 하면 2년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사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상권 소멸 사유.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 사유다. 특히 이게 만약에 지상권이 넘어가서 지상권 양수인이 있다면 양수인에게 2년 연체해야 된다는 양수인에게 2년 연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에게 연체되고 양수인에게 연체되고 했을 때는 설정자한테 연체된 거는 계산하지 않고 양수인 지상권 넘겨받은 양수인한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양수인이죠.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양수인에게 2년이 연체돼야 지상권 소멸 사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와서 그 담보지상권 같은 게 있거든요. 담보지상권이 원래는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담보 목적의 지상권인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치고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 토지를 담보 잡혔어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 한 3억 빌렸다고 치죠. 그럼 저당권자인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은행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 토지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나대지 상태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저당권자 은행이 지상권을 사용수익 목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 이거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인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3억이라고 하는 3억과 이자가 좀 있겠죠.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돼가지고 저당권이 소멸했습니다.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년, 15년, 5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왜? 담보 지상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외가 있는데 여기 또 어떤 예외가 있냐면 30년, 15년, 5년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하나가 또 있는데 설정자 소유의 건물, 설정자 소유의 건물입니다. 설정자 소유의 건물을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자 소유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됐습니다.
사용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 이런 경우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설정자 소유의 건물을 사용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는 최단 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정자 소유라는 말을 주지 않고 뭐라고 주냐면 기존 건축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지상권자가 자기가 건물을 축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존 건축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설정자 소유 건물이란 뜻입니다. 그 건물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 거니까 그럴 때는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최단 기간 자체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외. 그래서 이러한 예외를 조금씩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문제 1번 하나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번호로 해주세요. 몇 번이 옳지 않다? 그렇죠. 5번이 옳지 않죠. 1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여기 써놨네요. 지금 지상권에는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단 말이죠.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 목적으로 또는 100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고 최단만 제한이 있으니까. 두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위반한 채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위반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상권을 위반한 채 지상물만 양도 팔아먹을 수 있고 또는 거꾸로 지상물만 남겨놓고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을이 지금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을이 지상권에 의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했네요.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이 축조가 되면 이 건물의 존속 기간은 몇 년이에요? 최단 기간이 30년이잖아요. 여기 3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이 축조가 돼서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이 축조가 되면은 이게 몇 년짜리라고요? 30년짜리라고. 30년짜리. 예. 그랬을 때 이 을이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 있고 요 건물은 남겨놓고 을이 요 건물은 남겨놓고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고 거꾸로 이 지상권은 남겨놓고 건물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지상권은 안 팔고 건물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지상권과 지상건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권리를 임대할 수 있다. 이 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권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재산권에 해당되다 보니까 지상권 자체를 갖다가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상속을 못하게 특약을 했다. 금지 특약을 했다.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금지 특약을 했다 이거죠. 금지 특약을 하면 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립니다. 지상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임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한다. 지상물이 현존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기 마련인데 왜 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지 않고 지상물을 갖다가 수거했을까요? 지상권이 만료가 됐을 때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그걸 거절하게 되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지상물을 수거했을까요? 지상권이 지금 지상권이 소멸됐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지상물이 현존하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을 하고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수거해가지고 원상회복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응? 뭐라고요? 철거 청구? 아니 왜 원상회복을 했냐니까.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매수 청구를 안 하고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했냐 이 말이지. 응? 배제특약이요? 어떤 배제특약? 에? 지상물이 현존할 때에 그걸 갖다 철거특약은 무효입니다. 지상물이 현존한 상태에서 지상물 철거특약은 무효. 안 돼요. 지상물을 무상으로 철거시킬 수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료를 안 내가지고 지료가 연체가 됐어요. 지료가 연체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했단 말이죠. 지료 연체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그러면 매수청권이 소멸하게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지료가 연체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뭐가 소멸한다고요? 매수청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물 사과세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있는데 어떤 바보가 그걸 철거합니까? 사과세요가 바로 되는데 법적으로 사과세요가 발생하는데 근데 잭소리 못하고 이걸 갖다가 철거한 것은 귀책사유가 지상권자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년에 지상권이 지료가 연체가 돼버리면 매수청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잭소리 못하고 다 철거를 하고 지상물을 수거해가지고 원상회복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4번이 이유가 거기 있다. 5번에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죠. 설정자는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설정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파트 불문하고 어디냐 불문하고 다 소유자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설정자란 말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누가 소유자예요? 전세권 고민할 것도 없어. 그건 고민할 걸 고민해야지.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소유자다. 자,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지상권을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누가 지상권을 인정했다고요? 판례가 지상권을 인정한다. 이걸 갖다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서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처분 당시, 요 말이 핵심적 단어입니다. 처분 당시. 자, 그러면 처분 당시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처분 당시는 매매라든가 그다음에 징역, 그다음에 강제 경매,
또는 공매 또는 대물 변제입니다.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강제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대물 변제. 하나 더 있다. 등 그랬으니까 하나 더. 이 공유 토지. 이 공유 토지입니다. 이 공유 토지를 갖다가 분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달라졌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동일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일인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거였는데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공매, 대물 변제, 공유 토지 분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 건물 소유자, 요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줄여가지고 이 관법지라고 불러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줄여가지고 관법지라고 부르는데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임의규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임의규정이다. 관법지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배제 특이하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제 특이하기 가능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관법지 포기 특이하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법지에 대해서 포기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인데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보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두 개인데 하나는 건물 철거 특약을 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특약을 했어요.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관법지 포기 특약을 한 것으로 봐요. 또 하나 그 건물에 관해 토지 임대차 건물 존속을 위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요 두 가지는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법지 포기 특약이다. 자, 그다음에 관법지를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관법지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 관법지를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지만 자, 그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서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환매 특약 등기가 된 경우 환매 특약 등기된 경우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때 환매권 행사를 할 때에는 관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환지 처분에 의해서 이 취득한 경우 환지 처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이런 경우도 관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관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고요? 환지 처분. 저기 도시개발법에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죠.
환지 방식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했다. 그럼 토지를 빌려다가 이걸 갖다가 싹 밀어버리고 구획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토지를 돌려주는 지목이 대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돌려받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관법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법지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법지 인정 안 되는 거 이 두 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법지가 인정 안 되는 거 두 개 아주 자주 시험 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증여가 나왔는데 증여를 한 다음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짓기로 한 이러한 부분에도 관법지는 성립을 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고 난 다음에 구건물 토지를 증여를 했는데 그 토지만 증여했으니까, 자 여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인데 토지를 증여하고 그럼 건물만 남았네. 그 건물만 남았는데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로 짓겠다라고 특이하게 돼 있을 때 증여 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신건물을 짓겠다 하더라도 관법지는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는 상태에서 프린트물 2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볼까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가 틀렸나요? 2번 틀렸습니다. 2번. 자, 1번부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처분될 당시, 여기 봅니다. 무슨 당시라고요?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처분 당시에. 여기서 처분은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토지 분할 이런 거라 그랬고요. 두 번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여기 써놨네요. 환지 처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법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환지 처분도 그렇지만 환매 특약된 경우도 관법지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환지 처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다음 환매 특약 등기에 의해 가지고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관법지 인정 안 합니다. 환매 특약이 돼 가지고 이제 환매권 행사를 했겠죠. 자, 환매권이라는 건 팔았다가 다시 도로 사오는 거죠. 환매권은 뭐 하는 거라고요? 팔았어요. 지금 토지를 팔았거든요. 토지를 팔아가지고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다시 5년 안에 다시 도로 사가겠다라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럼 매수인이 5년 동안에는 자기 땅이라고, 완전한 자기 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그 매수인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놨다는 거죠. 물론 토지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 등기로서 환매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이 5년 안에 다시 도로 다부 사간단 말이죠. 매수인한테 있던 거를 이걸 갖다가 도로 다시 사가는 게 이제 환매권 등기인데, 그런데 이 매수인이 거기다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놔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해서 토지 소유권이 돌아갔을 때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냐? 동일인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건물만 자기 거지 토지는 자기 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가 된 경우에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 자, 그다음 거기 세 번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왜 배제할 수 있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법지 발생시키지 말자,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을 본다. 여기 써놨네요. 건물에 관해서 뭘 했다고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법지 뭐로 본다고요? 포기 특약으로 본다. 이런 거예요. 눈동자가 이해를 못했네, 이 말을.
자, 지금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갑. 그럼 토지와 건물이 두 개 다 갑이니까 둘 다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인데 지금 이 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을한테 팔았습니다. 을한테 팔았으니까 갑의 건물은 이제 남의 땅 위에 있는 거죠. 너의 땅 위에. 왜? 처음에는 자기 땅이었는데 토지를 매매로 팔았단 말이죠. 그럼 매매로 팔면 처분 당시에 매매가 해당되죠? 처분 당시에 매매가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동일이었는데 매매로 팔아서 토지 소유자는 을, 건물 소유자는 갑. 그래서 갑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 건물이 당신 땅 위에 있으니까 당신한테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지료, 임차료 낼게.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봤다는 거죠. 이 건물을 존속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게 되면 관법지를 포기한 거다. 요거 건물에 관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법지가 뭐가 됐다고요? 포기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4번이 건물 소유자가, 자, 건물 소유자 갑이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을입니다. 을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본다? 포기 요거죠.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법지 포기한 것으로 본다. 건물의 소유를 위해 가지고 토지 임대차 계약. 원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토지를 팔게 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4번 맞고 5번 가봅니다. 5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여기서 자식도 타인으로 가는 겁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후 여기 칠판 보세요. 증여도 뭐로 간다? 처분 당시에 증여도 포함됩니다. 증여한 후 구건물, 구동그라미 친다. 구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를 하고 증여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 한다고요?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 증여에 의해서 관법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을한테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을한테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증여를 한 거죠. 토지를 증여하면서 건물은 아버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철거하고 여기다 건물 다시 짓게 이렇게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대로 관법지가 성립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기와 관련된 거 보셨습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 지상권에 대한 이론적 내용보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내거나 아니면 그냥 법정지상권, 오리지널 법정지상권을 내든지 아니면 관법지를 내든지 이렇게 출제가 조금 요즘 이 지상권 이론을 내다가 좀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길었는데 최근의 시험 문제의 출제 경우는 지문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짤막 이렇게 지문이 두 줄에서 세 줄 이상은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많이 짧은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305조의 법정지상권은 제가 전세권에 가서 305조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따로 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법정지상권은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하겠습니다. 305조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건 전세권에서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드리는 것은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자,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이것은 중요한 단어가 설정 당시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이윤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실행으로 인해서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자, 저당권 실행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말이 저당권 실행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법조문에 그냥 저당권 실행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그냥 저당권 실행이라고 돼요. 경매라고 말을 안 써요. 그냥 저당권 실행이란 말 안에 경매란 말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끌어내야 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설정을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정은 뭘 설정했다는 소린가요? 설정 당시 그랬는데 뭘 설정 당시 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라는 소리예요. 법조문에 그냥 설정 당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그냥 설정 당시 이렇게 줘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설정은 뭘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었는데 그러면 저당권이 토지에만 걸려 있어야 돼요? 건물에 걸려 있어야 돼요? 둘 다 걸려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토지에만 걸려야 된다? 건물에만 걸려야 된다? 둘 다 걸려도 상관없다. 어떤 겁니까? 응? 여기서 저당권 설정 당시가 되는데 이 저당권이 토지에만 걸려 있어야 돼요? 건물에만 걸려 있어야 돼요? 둘 다 걸려 있어도 돼요? 어디입니까? 둘 다 걸려 있어도 됩니다. 토지에 걸리든 건물에 걸리든 두 개 다 걸려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만 걸려도 되고 건물에만 걸려도 되고 둘 다 걸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당권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중요한데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 저기네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뭘로 되어 있어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법지는 임의 규정이라서 배제 특약이 가능했지만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배제 특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지금쯤에 한번 또 물어봐야 되지. 강행 규정이 뭐다? 선풍기를 딱 바라봐요. 선풍기. 강행 규정으로 뭐라고요? 선풍기 뭐예요? 선량함,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 특약 할 수 없다. 딱 맞네. 자, 강행 규정이다. 이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제가 발생을 하면 지료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에요. 법정지상권이든 관법지든 남의 땅 위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유상이에요. 지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료가 유상이에요. 유상.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나 둘 다 유상이다라고 하는 거. 지료가 유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체를 두 번 하게 되면 이것도 법정지상권 관법지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법정지상권 관법지 지료를 얼마 연체하면 이것도 법정지상권 관법지도 소멸한다고요? 2년이 연체가 되면 법정지상권이라도 관법지라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지료 연체하면 안 되고요. 이 지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지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많이 받고 싶고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는 적게 내고 싶을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한다?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법원에. 그래서 지료에 대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에다 청구해서 얼마로 할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 법정지상권이 이 발생을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취득을 하려고 그래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서 취득하는 것은 민법 187조에 의한 법률 규정이에요. 여기서 상공판경기, 그래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민법 187조가 적용되니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이나 저 관법지도 똑같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할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건물에 지금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된 그럼 이게 지금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법지가 붙어 있겠죠.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거를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수인이 있어요. 사간 양수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가 있을 테니까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고 하고, 이 갑 토지 위에 이 지상 건물이 지금 법정지상권은 을이 지금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를 취득했다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나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로 팔았어요. 자, 양수인을 병이라고 해보죠. 병이 사갔습니다. 이 양수인 병은 등기를 2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양수인은 등기를 몇 건 하라고요? 2건. 그래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1건, 건물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 이거 1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법정지상권이든 관법지든 이거 옮겨와야 되니까 일단 지금 여기가 법정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을 할게요. 관법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 1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등기를 몇 건 해야 된다고요? 2건 해야 돼요. 등기를 2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매매는 지금 매매는 매도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양수인은 뭐가 되냐면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한다고요? 승계 취득하는 자는 민법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 매매로 넘어왔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 구조를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관련되는 데서는 판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느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발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응?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예상건축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벽과 지붕이 구조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도 주벽과 지붕의 상태가 있어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물이 신축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상건축이라 그래서 그 판례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하나 메모를 할게요. 지금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법정지상권 또는 관법지가 발생해도 똑같습니다만은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된 건물이 있는데, 그 발생된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축을 하더라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 관법지가 붙어있는 발생한 건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거기 문제 3번 풀어보는데 거기 문제 2번에 오타가 난 게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거기 작법이라고 직법이라고 돼 있죠? 네? 그 직법이 아니라 직접입니다. 직접. 오타가 났어요. 직접. 거기 이 3번에 2번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직법이 아니라 직접 오타가 나서 그랬다. 자, 보겠습니다. 3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고 슬러시 자릅니다. 하고 건물 매수인에게 지상권의 등기가 없는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가 옳다? 5번이 옳습니다. 자, 1번부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현재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양수인은 승계 취득을 한 거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만 돼요. 양수인은 승계 취득으로 가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 여기 보세요. 지금 관법지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해서 취득하는 건 민법의 187조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187조에 의한 것은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이거를 갖다가 관법지나 법정지상에 붙어있는 건물을 사가는 양수인은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가 몇 건 있어야 된다고요? 2건. 그래서 등기 2건. 그래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1건,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 1건. 그래서 등기 2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시험 문제 이 부분이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현장에 간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무적인 문제. 그러니까 요즘은 지상권이 계약에 의해서는 잘 발생을 안 하고 이렇게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가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발생한단 말이에요. 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이제는 거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론이나 있는 이야기지 실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 법정지상권하고 관법지가 이제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발생한 상태에서 팔고 사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실무적 문제가 올라오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습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지금 을이 갑토지에서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을이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를 취득을 했는데 을이 등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등기 안 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생긴 건물 또는 관법지가 생긴 건물을 을이 가지고 있는데 등기를 하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한 상태에서 법정지상권 관법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취득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팔아먹을 때가 문제지. 근데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매매로 팔았어요. 양수인이네. 지금 거기에 지금 양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2번 문제가 양수인이라고 돼 있죠? 양수인은 승계 취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양수인은 건물은 소유 등기가 나 있으니까 바로 이전 등기가 돼요. 이전 등기가 바로 돼. 근데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등기 안 해도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발생하니까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갑한테서 을이 자동으로 법정지상권 관법지는 발생했으니까 취득을 했어요. 등기 안 한 상태에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병은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안 했고요. 을이 등기를 해주려고 들질 않아. 그러니까 요 병은 을을 대위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갑에게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옮겨오는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단 병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뭐 한다고요? 법정지상권자 관법지 법정지상권 관법지 소유자인 을을 뭐 한다고요?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 갑한테 법정지상권 관법지에 대한 보존 등기 딱 하고 그래서 그 법정지상권 관법지에 대한 설정 등기 보존 등기죠. 설정 등기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서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위에서 한다는 말이 나오면 다 된다고 하라 그랬죠. 예, 이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위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를 해야지 직접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장차 법정지사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게 대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건물 소유권은 넘어왔는데 법정지사권은 안 넘어왔습니다만은 이 병이 이 건물을 갖다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차 법정지사권 관법지를 갖다가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지금 을이 갑 땅 위에서 법정지사권 관법지를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을이 이 건물을 샀다 하더라도 갑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지 사용료, 지료, 차임, 월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 이 양수인 병한테 지료, 차임, 월세를 내는 거, 사용료 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건데 부당이익으로 당연히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신의 측에 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용이익을 부당이익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틀렸네. 반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남의 땅을 썼으면 사용료 내는 게 공평한 거거든. 신의 측에 반한다. 틀렸네. 반하지 않는다. 4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을 당연히 취득한다. 아니죠. 당연히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취득하지. 당연히 취득되지 않습니다.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 지금 3자에게 매도해서 매도했단 말은 매매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번 토지 소유자는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 병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지금 그 말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철거 청구하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와서 지역권으로 갑니다. 칠판 다 지웁니다.